사실 동맥류라는 거는 동맥에서 일부가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나오는 거예요. 류자가 한자로 꽈리 류자입니다. 그러니까 동맥꽈리라는 말이죠. 근데 이게 뭐 뇌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신체 부위 어디서나 생길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맥류가 계속 부풀어 나오다 보면 터질 수가 있는데 터졌을 때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. 하나는 뇌고 또 하나는 대동맥이에요. 대동맥, 동맥류도 터지면 거의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동맥류라는 거는 퇴행성 질환이에요. 나이 먹으면 생기는 겁니다. 나이 먹으면서 젊었을 때는 혈관이 신축성이 좋아서 맥박 뛸 때마다 이게 압력을 잘 받아줘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신축성이 줄어들면서 그 맥박에 의해서 혈관의 약한 부위가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젊은 나이는 거의 없어요. 한 40 이전에는 거의 없고 40대 아주 조금 보이고 대부분은 한 60대 이후에 형성이 돼서 발견이 됩니다. 동맥류가 생기는 거는 동맥에서 압력이 높아야지 생겨요. 그래서 이제 뇌로 혈관들이 들어가서 비교적 초입에 해당되는 뇌 바닥에 있는 부위에 있는 큰 혈관에서 주로 생깁니다. 대부분의 동맥류는 거기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가지를 쳐가지고 뇌 표면까지 가면은 압력이 낮아서 동맥류 형성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뇌 바닥 부위에 주로 생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진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진의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. 이렇게 이제 뇌 검진을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뇌 검진을 많이 하면서 뇌동맥류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우리나라 어떤 보고를 보면 대개 한 60대 전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거의 한 5%가 나온다는 보고도 있어요. MR에서. 근데 그건 조금 높은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검진을 많이 할수록 뇌동맥류 발견이 많이 되죠. 하지만 모든 질환이 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는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고 그 성향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같이 관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. 우선 유전적으로 뇌동맥류가 이분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첫 번째가 자기 혈족, 가족 중에서 한 2명 이상 뇌동맥류가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뇌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좀 몇 배 높아요. 우리나라의 질환 중에서는 다낭성 신장질환이라는 게 있어요. 되게 이제 그런 다낭성 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아주 드물진 않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 동맥류를 많이 갖고 있어요. 외국에서는 다른 뭐 질환들과 동반돼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요 다낭성 신장 질환 이외에는 유전 질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유전적으로 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이제 그 다음으로 생활 습관이나 뭐 질환 중에서는 흡연, 대개 한 1.5 내지 2배 정도 위험성이 높고요.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방치하면 역시 또 생길 가능성이 한 1.5배, 2배 높아집니다. 되게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하면서 특히 아마 에스트로겐이 관계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. 그런 동맥류 발생 비율이 높아져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아주 극단적인 통계에서는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생기는 통계도 있지만 대략은 한 50% 이상 많이 생기는데 갱년기 이후에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의 없어요. 거의 일단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려 그러면은 증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. 근데 이제 저같이 30년 이상 동맥류 치료를 전문으로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평생 몇 번 보는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.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이 좀 복잡한데 후교통 동맥이라는 데 생기는 동맥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동맥 바로 옆에 안구를 움직이고 눈꺼풀을 올리는 신경이 있어요. 3차 신경이라는 게. 그래서 그 동맥류가 아주 커지면은 눈꺼풀이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공이 커지는
그런 이제 3차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주 교과서적으로는 계속 나오는 예예요. 동맥류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. 근데 실제로 그런 환자를 임상에서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. 그래서 그냥 동맥류가 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증상이 있느냐? 증상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. 그러니까 뇌혈관을 봐야 돼요. 결국 뇌혈관에 그 동맥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비교적 좀 광범위하게 보기에 유리한 거는 뇌혈관 검사,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그러죠. MR 뇌혈관 조영술. 이게 받기가 좀 편한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T로 하는 CT 뇌혈관 조영술도 역시 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하나만 하면 돼요. 둘 중에 하나. 근데 보통은 MR을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CT는 뼈 근처에 있는 동맥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고 그러면은 보통 MR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분들 특별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신체에 금속 물질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MR을 못 찍거든요. 그럴 때는 CT 혈관 검사를 하죠. 아니면 이제 보험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.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숫자는 한 1% 정도예요.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거의 맞는 것 같아요. 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서 몇 년 동안 쭉 조사한 자료에서도 대개 우리나라에 동맥류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평균 파열률이 한 0.9% 정도 나옵니다. 일본도 대개 한 0.95%, 하여튼 그래서 대략 1% 정도가 터지고요. 동맥의 압력을 우리가 뭐 100mmHg 뭐 이렇게 쓰죠. 그렇죠. 수은의 기동 높이로. 근데 그게 물기둥으로 바꾸면 약 1.3m예요.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동맥 큰 게 터지면은 거의 피가 1m 이상 솟구친다는 걸 의미해요. 그 정도로 높은 압력인데 그 뇌 바닥에 동맥류가 있는 부위의 압력이 굉장히 그 동맥들은 터지면은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게 터지면서 1차적으로는 주변 뇌를 파괴시켜 버려요. 그래서 증상이 나오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두개골은 갇혀 있는 공간이죠. 거기에 피가 나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은 더 이상 피가 공급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느냐 그 양에 따라서 이제 또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뇌를 망가뜨리느냐에 따라서 심각도가 다른 그런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죠. 보통 우리가 학생 강의할 때 좀 간단하게 얘기할 때 최선의 치료를 해도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심각한 장애가 남고 3명 중 1명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.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40대 뇌 동맥류가 발견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매년 1%씩 터지는 거거든요. 대략 그 사람의 예상 수명이 한 45년 돼요, 지금.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. 그러면 이 양반이 치료를 안 했을 때 터질 평생 확률이 대략 40%가 좀 넘어요. 사실은 이제 이걸 계산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. 이제 그래서 1% 위험도가 아니라 40대에 발견되면 평생 감수해야 될 위험도가 40%가 넘어요. 근데 만약에 80대에 발견됐으면 평생 감수해야 될 위험도가 한 몇 프로 정도예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감안을 합니다.